싶은 것과 반대로 행해보라. 이게 무슨 뜻이죠? 자, 녹화를 시작하면서 갑니다. 자, 오늘 시장은 지난번 금요일날 아침에 제가 코스닥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코스닥이 60일선을 돌파하면서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준다. 그죠? 201. 코스닥이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준다. 60일을 돌파를 해서 딱 이쁜 모습을 보여주니 오늘 강력하게 상승했습니다. 그죠? 60일선을 돌파하자마자 파는 개미와 사는 외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에 지수가 오랜만에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금요일 강의 때 제가 60일선 올랐으니 좋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거로 보았는데 오늘 너무 강하게 올라오니까 우리 유료원들은 아닌 게 아니라 신났었습니다. 그동안에 조정받았던 반도체가 너무나 많이 강력하게 올라왔고요. 보통 기본이 5%에서 6%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끊임없이 파는 외인들에 비해서 끊임없이 주워가는 개인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경고를 벌써 이미 했습니다. 전저점을 깨지 않고 간 다음에 들고 가시보시고, 전저점을 깬다 그러면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자리다. 왜냐? 끊임없이 외인들은 오늘도 팔고 있습니다. 추세를 하락하는지 꾸준히 살펴보고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둥이 어머님도 어서 오시고요.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자, 그죠? 셀리님도 어서 오시고요. 오늘의 그래서 업종 상승은 강력하게 상승 나간 게 누굴까요? 아시는 분 한번 써보시죠. 네, 부영아님도 어서 오시고요. 모르시나요? 오늘 뭐가 그렇게 강력하게 올라갔죠? 지수가 올라가면서 삼성전자가 다 끌어올렸나요? 아니면 뭐 때문에 코스닥은 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죠? 오늘의 업종은 제약 바이오하고 반도체가 지수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들고 가면 수익이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목이 없죠. 종목 잘 담았나요? 실제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잘 담고 가나요? 잘 담고 가요? 한번 보자. 이렇게 잘 담고 가나요? 아닌가요? 진짜 멋있게 올라왔네요. 하나 더 배드려요? 뭘 들고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죠? 이렇게 들고 갔나요?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지요. 그 장기 보유해야 될 종목은 끊임없이 영원한 테마, 장기 테마가 뭐죠? 전기차 수혜주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 들고 가나요? 포스코 ICT 오늘도 신고가로 갑니다. 아직도 저 바닥에 있는 부실 종목을 붙들고 있나요? 상을 바라보고요. 포스코 캠텍도 엄청나게 나가겠는데요. 계속 신고가로 나가는데 나는 있나요? 자, 내가 수익이 안 나고 있다면 지금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확실히 아시겠죠? 자, 뭐죠? 돈을 벌 수 있는 피할 수 없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요? 지금이 바로 부자 될 절호의 기회다라고 제가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 회원들은 얼씬장님도 어서 오시고요. 유료 공부를 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자, 중요한 종목은 어떻게 해요? 정유주를 보여주면서 또 제가 뭐라 그랬죠? 이렇게 나가도 되는 겁니까? 오늘도 또 신고가로 날아갔습니다. 뭘 사야 되는지 모른다면 아직도 나는
예, 주식 투자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나갈 때 나는 가지고 있는 종목이 없습니다. 아직도 바닥 종목이 좋습니다. 급등이 좋거든요. 자, 그러면 또 한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것과 반대로 행해봐라. 잘 되는가요? 안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감사님도 어서 오시고요. 투자자에게 상투적인 쉬운 것도 지키기 어렵다. 이건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똑같습니다. 그죠? 빈둥거리면서 스마트폰 서핑을 하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기도 쉽지 않다. 맞나요? 에이, 나는 스마트폰 잘 안 봅니다. 잘 안 봐요? 예, 꺼놓고 안 보나요? 친구는 왕따 시켜놓고 스마트폰만 뒷다 누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자, 그럼 먼저 그런 사진을 한번 보여주고 여러분도 진짜 그러는지 아닌지를 누워서 딱 자는 순간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검색하면서 스마트폰을 끼고 앉아서 자다가 아내나 신랑, 남편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자는 사람이 수두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러죠. 아이고, 전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그죠? 나도 역시 이런 부류에 속한다 그런 사람만 3번. 나는 그래도 잘 때는 아내나 남편하고 대화를 한다 그런 사람만 4번. 한번 눌러봐 주시죠. 과연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스마트폰을 안 봐요? 오, 대단하십니다. 새끼돼지님, 소루쟁이님, 제스님, 수익수님, 전국 돈자랑님은 스마트폰이라 당신 혼자 그냥 자. 난 몰라. 스마트폰 보느라 정신이 없어. 다 이러잖아요. 그죠? 아직 이지폰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이, 참. 그럼 뭐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뭐, 골동품이라고 그래요. 제 아들이 그랬었습니다. 군대 갔는데 갑자기 장교로 근무를 하니까 장교 그 위에 직속상관이 너 당장 휴가 갔다 오면 스마트폰부터 바꿔와. 야, 지금 어느 시대에 아직도 연하폰이니, 연하폰이. 아이고, 진짜 너하고는 카톡도 안 돼. 빨리 가서 저기 폰 바꿔와. 그게 5년 전 얘기입니다. 5년 전 얘기. 4년 전 얘기구나, 4년 전. 자, 그런데 아직도 이지폰을 쓴다. 많이 들어요? 예.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얼마나, 그럼 뭐요? 333님도 유연성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장기로 회장님도 웃어요. 극히 사소한 좋은 습관 하나조차도 지키기가 정말 귀찮고 힘들 때 한 가지를 생각하려는 거예요. 그게 역발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하고 싶은 것과 반대로만 하면 성공한다. 10년 세월님도 어서 오시고요. 일어나기 싫을 때 일어나고 내일로 미루고 싶을 때 당장 하고 짜증내고 싶을 때 웃고 욕하고 싶을 때 칭찬하고 달짝지근한 걸 먹고 싶을 때 차라리 야채를 먹어라. 이러기 쉽나요? 어렵습니다. 하고 싶은 것과 반대로 한다는 거, 그죠? 반대로 하다 보면 어느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좋은 습관이 생기는 겁니다. 주식도 이와 똑같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기를 모를 뿐이에요. 자, 우리는 매 순간 언젠가는 죽는다는 생각을 떠올리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하루하루와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로
생각하면서 살자. 이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역발상이 아니라 뭐죠? 남들이 하는 걸 똑같이 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반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재밌죠? 나도 이번 뒤에 들어가는 건가? 템플턴도 과연 이번 뒤에 들어가는 건가? 그럴지도 묻고 아닐 수도 있죠. 업무상을 위해서 페이스북을 보는지 그 다음에 나머지를 보고 있다면 이 부류에 일부는 발을 담그고 있고 반은 발을 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갑니다. 우리는 주식을 살 때 반드시 부동산 사듯이 하면 여러분은 부자가 되는데 지장 없습니다. 에이, 그게 말이 그렇지 쉽나요? 제가 오죽하면 주식을 매수할 때 미국처럼 1년 이내에 팔 때는 세금을 때린다든지, 그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본의 아니게 장기로 들고 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좋은 일이 마구마구 생길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대부분이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좋은 기업을 매수하고 하라고 해도 기업의 재무 분석을 볼 생각조차 없으며 거기다가 아무것도 아는 바 없어서 모르기도 알고 그저 추천 주니까 마구잡이로 믿어버리고 사는 투자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장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설사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템플턴이 추천해도 100%를 믿지 말라. 기업을 분석하고 검토하는 것이 자신의 종잣돈을 지키는 바람직한 투자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렇지를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삽니다. 그러면 아픔을 겪게 되죠. 아, 전문가님 왜 이런 걸 줘가지고 내가 정지당했습니다. 아이, 자본 잠식이 돼서 이제 어떻게 될지 앞이 깜깜합니다. 그래서 들고 있던 것이 보면 뭐죠? STX 그 다음에 뭐죠? 지능기업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해결될지는 저는 모릅니다. 상장 폐지로 갈지. 그래서 그 전에 깡통난 종목이 우리 유료원의 친구분이 몰빵 투자했다가 NTPR라는 종목이 나중에 KNC 글로벌로 바꿨다가 지금은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불과 1년도 안 됐습니다. 사라진 지는 지금 며칠뿐이 3월 말이면 다 상장 폐지가 돼야 되니까 이제 며칠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추천주라면 그냥 믿지요. 저는 템플턴이 추천해도 그냥 믿으면 안 된다고 늘 경고를 합니다. 왜 그렇죠? 저도 틀릴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그런 거를 안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시장에서는, 주식 시장에서만큼은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오해받을 소지도 있겠지만 분석하고 연구하고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고 지켜가면서 매수에 가담한다면 투자 수익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전문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오늘 밥 먹고 내일 밥 안 먹습니까? 오늘도 밥 먹고 내일도 밥 먹습니다. 좋은 종목이라면 밥 먹듯이 사서 그냥 들고 가시죠. 그거보다 더 좋은 비결은, 투자 비결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추천주만 그냥 받는다면 영원히 홀로서기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에서 벗어나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 불과하는 겁니다. 원위치입니다. 당신은 뭐를 배웠습니까? 아무것도 배운 게 없습니다. 그냥 추천 종목만 들고 있었습니다. 운이 좋아서 돈을 벌면 좋고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있다가 손실난 사람은 억울할 거고요. 그런데 사람마다 투자의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사람은 같은 추천주를 주더라도 싼 것만 D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추천주를 주더라도 비싼 것만 죽어라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코스닥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코스피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의 흐름을 알다님도 어서 오시고요. 10년 세월님도 어서 오시고. 자, 그래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가라 그랬더니 골고루 담으라 그랬더니 대형주로 간다고 기관들이 온통 대형주로 도망갔었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안 가고 아프게 조정했습니다. 전문가님 힘듭니다. 코스닥을 많이 사가지고요. 주가가 안 갑니다. 그래요? 다른 사람은 수익이 많이 났다는데 왜 본인이 어렵죠? 자, 그러면 코스닥을 많이 샀다는 얘기잖아요. 싸다는 이유로 바닥 종목을 많이 샀겠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골고루 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좋은 주식을 매수했다면 부동산 산 것처럼 중장기로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빠른 수익을 바라고 빨리 잘라 먹다 보니까 큰 수익은 영원히 없습니다. 그분이 200 몇 프로가 나고 300% 가는 종목을 가지고 있을까요? 100%도 안 돼서 다 잘라버립니다. 그럼 유료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자, 이런 거를 사서 어디 갔죠? 부동산을 사듯이 이렇게 사서 월봉을 보면서 꾸준히 들고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죠?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우주대천사님 어서 오세요. 근데 이렇게 들고 갔나요? 떨어지기만 하면 자르라고 바쁘죠. 이제 고점이래. 더 이상 안 간대. 본인이 결정해서 본인이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어떻게 해요? 가는 놈을 제한해버리는 거죠. 더 이상 못 간다고. 자기가 고점을 결정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주가는? 조정받다가 더 가죠. 어이구 무서워라. 진짜로 그랬을까요? 네. 그래서 역발상 투자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맞아요? 역발상 투자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남들이 팔 때 나는 안 팔 수 있어야 되고 남들이 살 때 나는 팔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이 쉽나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상대방이 상처가 받든 말든 알게 뭐야. 그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능적으로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맞나요? 투자에서만큼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역지사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발상이 필요한 거죠. 다른 건 몰라도 투자에서는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인지도 모릅니다. 상대방 투자자들이 특히 큰 손들의 움직임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주가의 수급에서나 상승 방향을 알기 위해서도 아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엠벨리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신만의 생각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실수가 더 많이 나오죠. 맞아요? 특히 편견에 사로잡히거나 고가에 매수했다가 손실이 많이 나고 나면 트라우마에 걸려서 투자에 대한 종목을 매수하지 못하고 수익을 못 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맞나요? 자, 현대자동차입니다. 여기서 매수했답니다. 얼마죠? 25만원에 들고 갔다가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이제 주가 하락을 못 참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 준비를 해서 가고 있으니까 매수가 다음에 보시죠. 트라우마가 생겨서 재차 매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뭐죠? 두려움이잖아요. 걔가 나를 한번 물으면
두 번 다시 모르는 개 앞에서 손을 내밀고 머리를 쓰다듬어 줄 자신이 없습니다. 왜죠? 한번 물려봤기 때문에.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죠? 예. 역발상 투자가 그러면 역발상 투자란 모두가 팔 때 당신은 매수하고 있거나 모두가 살 때 당신은 매도하는 것이다. 말은 쉽고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너무 쉽습니다. 그렇게 할 수 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점을 매수할 만한 사람들이 희망을 다수에 동참하기에 생기는데 다수가 동참하니까 어떻게 해요? 역으로 더 이상 희망적인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세는 오르지 않는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성공 투자는 반대로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다수와 다른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부자어머님, 인내영광님, 에브리치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 쉬울 것이라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역발상으로 내가 살 수 있다고요? 어렵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가지도 않고 1년 동안 옆으로 횡보를 한번 해보시죠. 전문가님 징글징글합니다. 가지도 않는 종목 추천해가지고 아주 훌륭하십니다. 아유 빨리 급등 가는 거 아니지. 그런 종목을 추천해가지고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거 샀다가 기린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이 내재 가치와 동떨어진 사례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일반적인 통념과 거스를 수 있는 배짱도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못 가는 종목을 붙들고 오래오래 횡보해도 들고 갈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기업의 가치를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또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옳다는 근거 없는 믿음, 효율적인 시장 가설, 그걸 믿고서 근거 없는 믿음에 저항할 수 있는 용기와 배짱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듯 단호하게 행동하려면 거기에 대한 기반은 어디 있는 거죠? 바로 투자에 대한 경험이 쌓여야만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그런데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렵습니다. 역발상 투자 말은 누구나 다 그죠? 역발상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남들이 팔 때 나는 사고 남들이 살 때 나는 팔 수 있어야 될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돼. 말은 참 쉽습니다.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경험이 스승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다수와 반대로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역발상으로 반대로 투자할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내가 살 수 있는 확실한 근거와 기업을 분석해서 좋은 기업이라는 확신이 섰을 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이렇게 못합니다. 진짠가요? 네, 진짜입니다. 한번 보시죠. 남들은 개미들은 도망가는 자리에 매수할 저러기가 두려워서 우리는 사고 들고 갔더니 신고가로 날아갔습니다. 오늘도 또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가 역발상인가요? 이때가 역발상인가요? 조금만 떨어지면 못 삽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게 무서워서 살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무섭습니다. 아이고, 개인들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다 도망갑니다. 이걸 살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아이고, 고평가 났습니다. 잘라야 됩니다. 이제 추세 이탈했으니까 이제 자르시죠. 그런가요? 추세 이탈했으니까 자르시죠. 그냥 잘라요.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잘라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는데 맞짱 뜨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있다는 거잖아요. 또 한 번 샀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또 사자. 두렵냐? 아니요. 그럼 살 수 있어요? 삽니다. 오늘 신고가로 나가버렸죠. 맞나요? 신고가로 나갔어요? 네. 다 돌파해버리고 가버리니 수익이 벌써 얼마나 한 거죠? 전문가님 확실합니까? 네. 봐야 믿잖아요. 그죠? 고영. 아니 얘가 뭐야 이렇게 많이 날라가 신고가를 내버렸네? 자 그러면 SK이노베이션 아이고 이걸 계속 샀는데 올라갔다고 나는 없다고 사라 그랬더니 샀다. 얘는 뭐 신고가를 또 나가버렸네. 남들은 추세 이탈했다고 여기서 가다가 댕강 잘라서 여기서 이제 고점이야. 더 이상 안 갈 거야. 댕강 잘라버리는데 여기는 더 들고 가서 배 터지게 더 먹네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네. 팔았나? 안 팔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것만 먹으면 좋아서 여기 떨어지면 손실이 다 날, 더 이상 떨어지면 내가 수익 난 거 까먹겠다고 생각해서 댕강 자르죠. 맞나요? 댕강 잘라요? 여기서 잘랐어요? 하이 형님도 잘랐죠? 하이 형님도 잘랐죠? 저 잘랐어요? 아우 쌍바닥이래. 지난번에 제가 질문했더니 쌍바닥이라고 샀대요. 근데 템플턴의 식구들은 여기서 절대로 안 삽니다. 사는 방법이 달라요. 절대로 안 삽니다. 어디서 사요? 여기서 샀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 구경만 했습니다. 아이고 구경 한번 잘했네. 뭔가가 매수 방법이 쌍바닥이라고요? 지하실이 없다고요?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지하 4층, 지하 5층까지 들어가는데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었는지 비법을 알려주시죠. 그건 유료방송에서 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돈을 내고 와서 저한테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 안 샀습니다. 똑같지요. 여기서 샀으면 이 수익이 얼마나 했을까요? 한 50% 났나요? 댕강 잘랐죠. 용돈 주는 할아버님 어서 오세요. 댕강 잘랐죠. 그런데 템플턴 식구는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샀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서 다 잘랐을 거예요. 그런데 템플턴의 식구는 어째서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냐 이 말이죠. 무슨 배짱입니까? 예, 좋은 종목은 팔 기회를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맞짱 뜨고 들고 간 거예요. 좋은 종목은 팔 기회를 준다. 그걸 믿고 매수해서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삼양식품을 안 팔고 그냥 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하는 일과 단지 역발상이라는 거는 다수가 하는 일과 단지 반대여서가 아니라 그들이 왜 틀렸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말인가요? 내가 역발상을 충분히 여기서 살 수 있다라는 거는 그죠? 여기서 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기업의 가치를 알고 아직은 고평가가 아니라는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해서 들고 간 겁니다. 남들은 도망갈 때, 자르고 도망갈 때 우리는 어우 잘됐다 싸게 깎아주네 더 사라. 싸게 깎아줬네 더 사라. 이래서 들고 간 겁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150% 이상 났어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들고 갔으니까 수익이 커진 거예요. 저희 방은 단타가 아닙니다. 좋은 종목을 들어서 기업의 가치가 있다면 맞짱 뜨고 들고 가는 겁니다. 부자 될 때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네, 라이더도님 처음 보셨나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들고 갔더니 좋은 일이 벌리고 있습니다. 계속.
처음부터 팔라고 그랬으면 문제가 된 종목을 자르는 거죠. 자, 이런 종목도 우리는 그냥 최근에 사가지고도 어떻게 하죠? 어디 갔냐?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유료 회원들이 가만히 있고 아직 글쓰라도 안 씁니다.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급등주에 연연하지 마라. 봐요. 여기 들고 갔죠. 팔았나요? 안 팔았습니다. 두렵죠. 급등주에 연연하지 마라. 시장이나 종목의 주가 흐름을 예측하는 시도는 본능에 가까웁니다. 이런 인간은 본능에 급등주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늘 돈을 다 잃더라도 카지노에 가서 카지노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은 절제하기 어렵고요. 가는 종목은 쫓아가서 매수하려고 그러는 게 뭐죠? 탐욕과 이게 뭐죠? 충동에 의해서 억제를 못하는 거죠.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통제해야 되는데 스스로 통제가 안 되니까 어때요? 전문가님, 팔고 싶은데 어떡할까요? 들고 가시죠. 좋은 종목이라면. 아유, 징글징글합니다. 전문가님. 징글징글하더니 갑자기 보여줘야 되나? 전문가님 징글징글하게 안 갑니다. 아이고, 저걸 어떡할까요? 참, 진짜 안 갑니다. 제가 이걸 들고 가도 되는가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냥 징글징글하게 안 갑니다. 안 갑니다. 또 사라. 또 사. 이렇게 탁 나가잖아요. 유럽 벌써 수익이 몇 프로 났어요? 부실한 종목을 매수하고 상한가의 환상을 쫓다가 손실만 눈덩이처럼 드러나는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수억을 날리는 거예요. 유료 방송에 이런 일이 있었죠. 그죠? 수익수 스님 오래 들고 있었죠. 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보시죠. 이 종목이었습니다. 제가 무료 방송 시간에 어느 분이 이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좋은 종목 많은데 굳이 진양제약을 살 이유가 있을까요? 제약 종목, 좋은 종목이 무척 많은데 꼭 이걸 사야 될까요? 장중에 여기에 상한가를 나갔습니다. 저보고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냐고 다그치듯 물어봤습니다. 제가 좋은 기업은 아니니 내일 들어주면 매도로 대응하라고 했습니다. 며칠 있다가 왔습니다. 한 달 있다 왔습니다. 제가 잘랐나요? 위에서 잘랐나요? 아니요, 놓쳤습니다. 쭉 내려가서 어떻게 손실 났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팔고 삼진제약을 34,000원에 샀습니다. 이 종목을 안 팔고 그냥 들고 있으면 손실이 한 20, 30% 더 났습니다. 삼진제약을 사서 좋은 종목을 들고 가라 그래도 삼진제약이 좋은 겁니까? 훨씬 좋죠. 이런 걸 사라고 그래도 사람들은 뭘 욕심내요? 차트 기법을 보고 뭐죠? 실적 부진한 종목을 삽니다. 삼진제약이 어떻게 됐나 볼까요? 제가 끊임없이 보여드렸습니다. 뭐요? 32,850원이래요. 그러면 내가 잃은 게 34,000원에 산 뭐예요? 1,250원만 잃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진양제약을 들였으면 뭐예요? 수십 프로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 이렇게 좋잖아요. 그런데다고 이걸 2013년에 1월 29일 날 전문가들이 서서 그죠? 뭐라 그랬어요? 목표가 11,800원, 손절가 1,400원. 지금까지 들고 왔으면 수익이 얼마입니까? 이런 어리석은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너무나 많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전문가님 목표가 얼마입니까? 손절가 얼마? 그런 거 모릅니다. 목표가도 없습니까? 아니 좋은 종목이 가는데 무슨 목표가가 필요해요? 잘 들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2년 사이에
1년, 2년, 3년, 4년 사이에 지금 돈이 얼마 된 거예요? 1월 29일 날, 그죠? 아니, 이거 뭐야. 황금소나무니다, 어서오세요. 1월 29일 날 지금까지 들고 왔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 도대체 얼마 수익 난 거야, 이거? 에? 200 몇 프로가 났잖아요. 그죠? 211%. 아, 무슨 일이 있어요? 은행 갔다 오면 이렇게 놓으면 만약에 여기에 500만, 1000만 원 담았으면 이렇게 수익 줄까요? 2천만 원이 넘게 받았네. 원금까지. 아니, 200%니까 뭐요? 3천 얼마가 된 거잖아요. 3,111만 원이 됐잖아요. 어떻게 은행 가서 1000만 원 갖고 3,100만 원을 만들어요? 은행 다 굶어 죽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아우, 전문가님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이 도망가야지. 이거 잘라 먹어야지. 어떻게 이걸 들고 갑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큰 수익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도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아이고, 전문가님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데 템플턴은 그 신경 쓰지 말고 들고 가라. 또 사! 무슨 소리예요?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수익 난 거 다 까먹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들고 가. 또 사! 그랬더니 이게 뭐예요? 옆으로 횡보하 쫙 고생했지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고생하는데 신고가야 내가. 너 있습니까? 또 없지 뭐. 왜? 잘라 먹었으니까. 또 없지요. 짜릿한 상한가야 욕심. 그래서 짜릿한 상한가 매매를 한번 물들면 그 속에서 빠져나오기 정말 힘들기 때문에 애초부터 습관을 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트보다 우선이 기업의 재무 분석이고 좋은 기업의 동업 조건의 전제 조건이 되더라.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들고 갔더니 역시 신고가를 날아가더라. 이것이 진정한 투자고 정석 투자인 겁니다. 이런 종목 사놓고 내가 급등 나온다고 어떤 거죠? 이런 걸 급등 나온다고 들고 있다면 이 사람은 영원히 정석 투자를 못합니다. 급등 나온다고 좋다고 만약을 매수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석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들고 가지도 못합니다. 기업을 분석해보지도 않습니다. 돈을 버는 기업인지 안 버는 기업인지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어떤 분은 추천제라고 믿고요. 어떤 분은 자기가 차트가 상한가 갈 것 같으니까 사서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종목을 사야 될 이유가 있나요? 동업 조건에 안 맞잖아요. 적자 투성인데 동업 조건에 안 맞으니까 사지 마라. 효성의 자식이라고 지는 기업이 좋은 종목입니까? 에? 지금 당기선이 계속 적자로 가고 자본 잠식, 영업이익은 났는지 몰라도 자본 잠식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효성 기업의 계열사니까 살려주겠지. 그건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지돼서 못 가고 있으니까 아유 언제나 풀릴까요? 전문가니 언제나 풀릴까요? 저도 모릅니다. 제가 그걸 알면 그죠? STX도 붙들고 와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유 전문가님 이거 어떡해요? 방법이 없죠. 3월 31일까지 어떤 액션을 취한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채권단과 합의가 안 됐으니까 살아날 줄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산 사람이 잘못이지 누가 잘못한 거죠? 본인이 기업을 분석해서 돈을 못 버는 기업이라면 적자투성이 기업이라면 안 사면 되는데 이놈의 차트가 갈 것처럼 보이거든요. 바닥에서 아우 돌파할 것 같아. 이야 짜릿하게 먹고 나왔어요. 못 먹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런 걸 먹으려고 그랬기 때문에 다치는 거죠. 기업을 분석해서 좋은 기업이라면 매수해서 다칠 일이 없어요. 깡통날 일도 없어요. 시간만 지나면 부자가 될지 가난해질지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또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큰 폭의 상승 직후에는 주식을 사지 말고 큰 폭의 하락 직후에는 주식을 팔지 마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유료원들한테. 주가가 크게 오르면 투자자들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최근에 어떤 종목이 급등 나가니까 우리 유료원이 전문가님 잘라 먹을까요? 뭘 잘라요? 먹다 말아요? 왜 자르는 건데요? 아니 또 깎아줄까 봐요. 흔들리는 겁니다. 오르는 주식을 추격 매수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주식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 두려움이 가지고 있어서 주식을 당장 팔아치우려고 달려듭니다. 제대로 주식을 샀다면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에 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흥분하거나 내린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큰 폭으로 주식이 오르거나 내릴 때 주식을 사거나 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아주 정확한 매수 방법입니다. 장대 음봉이라고 매수해서도 안 되고 장대 양봉이라도 매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언제 팔지 고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이거 뭐가 잠깐만요. 거긴 뒤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 유료원에 있던 일을 제가 그대로 해드리겠습니다. 큰 폭 하락에 매도 않고 큰 폭 상승에 매수하지 않는다. 기업 분석이 옳다면 오히려 매수해야 된다. 큰 폭 하락해서 매수 안 했습니다. 그럼 언제 샀어요? 요날 샀지요. 요날 샀더니 오늘 장대 양봉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처음으로 또 한번 보여드립니다. 유료방송에서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장대 음봉이냐? 1, 2, 3, 4, 어우, 떨어져 버렸네. 아이고, 아니 어제 샀네 금요일날. 그랬더니 뭐예요? 오늘 장대 양봉으로 쭉 올라갔네. 쫓아가 살까요? 이것이 뭐예요? 큰 폭 상승과 큰 폭 하락에 우량주 장대음봉에 맞짱 떠라? 템플턴은 안 합니다. 장대음봉에 맞짱 떠라? 장대음봉에 맞짱 떠라? 장대음봉에 맞짱 뜹니까? 아직도 장대음봉에 맞짱 떠 어떻게 되는 거죠? 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까? 잘못하면 죽습니다. 쌍코피 터집니다. 자, 또 갑니다. 그래서 유료방송에서 정확히 그런 걸 배워야. 그러면 주식을 언제 매도할까요? 주식을 매도할 최상의 시기는 없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될지 엄청나게 고민합니다. 주식을 사는 것보다 파는 시점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매수보다 매도는 100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오랜 증권가의 상식이기도 합니다. 필립 피셔나 버핏은 정말 좋은 주식을 샀다면 팔 이유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보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니 주식을 매도할 최상의 시기도 없다. 이게 장기 투자가 하는 얘기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오래 들고 갈 수 있을까요? 좋은 주식을 제대로 골랐다면 아마 팔 기회도 영원히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동국제약을 사서 40년을 들고 왔더니 28명 가족이 모두 다 부자가 됐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무료방송 금요일날 오전 방송에 이걸 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주냐? 왜요? 권위에 빠져버리면, 나는 삼성전자의 권위에 빠져버리면 정말 돈이 가는 종목을 골라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6년 11레션을 해보면서 2000년도 12월 말에 주식을 사서 지금까지 들고 왔다면 1270% 이상이 납니다. 16년 동안 엄청난 수익을 냈죠. 그럼 무지하게 부자 됐을까요? 더 부자 되는 종목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렸죠. 에이,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고 계시네요.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종목 같아도 동부화재를 들고 있으면 동부화재를 2000년 12월 말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갔으면 5000%가 납니다. 만약에 2억을 여기다 샀다면 100억이 되지만 삼성전자는 1억 2천뿐이 안 됩니다. 아니요. 24억이 되는 겁니다. 1200 몇 프로니까 아마 1200%니 24억이고 그거 넘었으니까 거의 3천억 정도, 30억 정도 되는 건가요? 30억이 조금 안 되겠네. 30억 정도 되겠구나. 24억, 그죠? 30억이 조금 넘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면 30억을 볼래요? 100억을 보실래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또 종목 하나 보이겠습니다. 고영을 2010년에 들고 지금까지 내가 팔지 않고 오늘 신고가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들고 오면 도대체 수익이 얼마인지 한번 보시죠.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상 주식 투자가 어떤 건지 알고 가슴이 벌렁벌렁대고 정말 놀랄 정도로 뒤로 자빠질 정도로 놀랐습니다. 지금 오늘 신고가를 했으니까 정확하게 하면 얼마 나갔죠? 900 몇 프로 났습니다. 900%. 그냥 900%만 잡자고요. 대충 한 겁니다. 여러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900%가 났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입니다. 7년하고 지금 3개월 지났는데 904%입니다. 8년으로 잡아도 100%가 넘습니다. 아니 세상에 내가 1000만 원을 갔으면 벌써 1억이 넘은 겁니다. 내가 1000만 원을 2010년에 지금 여기다 묻어뒀으면 적금으로 묻어뒀으면 1억이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권위에 빠져서 삼성전자에 미쳐 돌아가죠. 이야,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가다가 조정하면 다 털려서 없습니다. 아니 2년 동안 못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0%가 난다는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무지무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종목 중에 그냥 2000개 종목에 세고 셌습니다. 속된 말로 진짜 그냥 발로 차이는 게 좋은 종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건 안 봅니다. 그런 종목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확인 안 합니다. 숫자로 증명해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추천주라면 그냥 급등 나가면 좋아서 삽니다. 그리고 잘라 먹으면 엄청 좋아합니다. 이런 걸 알면 사서 여기다 1000만 원만 담았다면, 아니 100만 원만 담았어도 900%면 1000만 원이 됩니다. 엄마, 10개 종목이면 1억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째 들고 갈 자신이 있나요?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많은 책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장기로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2년이요? 예, 2번만 장대음봉 나와도 팔고 싶어서 몸서리를 치는데 그렇게 몇 년 동안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남요? 없습니다. 그래서 극소수만, 역시 100%의 개인 투자자 중에 5% 이내만 부자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됩니다. 들고 가지도 못합니다. 아니 2년 동안 행보하는데 어떻게 들고 가요? 순식간에 몇백 프로가 나는데 또다시 30% 이상 조정하면 들고 갈 수 있을까요? 신고가까지? 템플턴의 식구는 여기서 샀지요. 그죠? 여기서 또 샀지요. 그런데 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아직도 투자가 정석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죠? 정석 투자를 어떻게 배워서 어떻게 가야 부자가 되나? 그러면 수많은 단타쟁이들이 돈 벌어서 다 부자 됐나요?
제가 시뮬레이션을 그래서 대형주와 중형주, 소형주를 해본 겁니다. 대형주로 돈 버는 거 별로 없습니다. 역시 중소형주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방법인데 그건 시뮬레이션이 이제 유료 방송에만 있습니다. 자, 손절매가 그러면 전문가님, 손절매가 바람직한가요? 손절매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도전 비전 하나만 봐도 그렇잖아요. 제가 분명히 여기서 추천해줬습니다. 참 재밌죠? 2015년 8월 달에 제가 여기서 추천했습니다. 박스 돌파가 눌러주면 매수 가담해라. 그리고 꾸준히 장기 보유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 털렸습니다. 템플턴의 식구는 여기서도 샀습니다. 추가 매수. 또 이렇게 떨어지게 또 샀습니다. 또 샀습니다. 또 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고가 났죠. 여러분은 이거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다면 투자가 잘못된 거죠. 도전비죠? 정말 저렇게 샀나요? 팔았나요? 열심히 한번 팔고 사보시죠. 오늘 신고가 났죠. 이렇게 들고 가시는 용기와 배짱은 어디 있는 거예요? 남들은 신고가 내서 떨어지면 그냥 30% 빠졌으니까 얼른 도망가야죠. 30%, 33% 빠졌잖아요. 여기하고는 떨어지는 칼라라고 좀 입장이 다르죠. 이렇게 떨어졌는데 나는 팔고 도망갈까요? 아니면 더 살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은 어디에 있는 거죠? 템플턴의 식구들은 기업의 가치를 보는 거죠. 기업의 가치가 괜찮다면 우리는 들고 가자. 흔들리지 말고 들고 갔을 때 신고가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손절매가 바락한 시간이 안 되네. 벌써 5분뿐이 안 남아서 손절매까지 얘기해 주려고 그러다가 강의하는 다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여기까지 다 왔는데 자완 여기는 제 강의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될 분, 재무 분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를 해서 들고 가는지. 그죠? 저렇게 떨어지는 칼날에도 우리는 매수해 갈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왜 있는 건지를 들고 가니까 수익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신고가를 내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죠? 저는 이렇게 해서 60강의로다가 3개월 코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여긴 주도주 찾는 법부터 시작해서, 그죠? 인내하는 방법, 추세 매매와 추적 익절매, 익절매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일 거예요. 익절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제대로 된 공부를 하실 분들은, 예, 열리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